VS2편에서 뭘 했냐면요. 분자 모양하고 극성, 비극성 여부하고 각도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스테린 넘버 2 그러면 요거 한번 외워줘 봅시다. 지금 외워야 돼요. 스테린 넘버 2. 그러면 주변에 몇 개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2개가 붙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2개가 붙었을 때 분자 모양은 뭐라고요? 직선형 이렇게 외워요. 직선형 이렇게 외울 수 있겠죠? 자, 이제 혼성 오비탈 지금부터 할 건데 이것도 좀 외우고 시작합시다. 스테린 넘버 2 직선형 맞아요? 그러면 혼성 오비탈은 SP라고 외우고 시작합시다. 선생님 뭐 하는 건데요? 예, 혼성 오비탈 할 건데요. 지금부터 할 건데 뭔진 몰라도 일단은 외우고 스타팅을 걸자고요. 스테린 넘버 2 직선형 혼성 오비탈 SP 이렇게 됐어요. 자, 스테린 넘버 3 분자 모양이 뭐였습니까? 평면 삼각형이었죠. 평면 삼각형. 그 다음에 혼성 오비탈은 외웁시다. SP2. 이렇게 외우자고요. 혼성 오비탈 문제는 한 문제로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스테린 넘버 4 하면은 정사면체했죠? 정사면체했죠? 혼성 오비탈 외웁시다. SP3라고 외워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스테린 넘버 5 하면은 삼각쌍뿔이라 그랬죠? 삼각쌍뿔이라 그랬고요. 혼성 오비탈은 SP3D 이렇게 외울 수 있겠죠? 이렇게 좀 외워주실 수 있겠죠? 스테린 넘버 6 하면은 정팔면체라는 거고요. 정팔면체고 혼성 오비탈은 SP3D2 이렇게 외워주고 일단은 암기하고 갑시다. 일단 외워주고 가자고요. 이렇게 외워줘요 그냥. 자, 한번 외워볼까요? 스테린 넘버 2 직선형 SP, 스테린 넘버 3 평면삼각형형 SP2, 스테린 넘버 4 정사면체형 SP3, 스테린 넘버 5 삼각쌍뿔형 SP3D, 스테린 넘버 6 정팔면체형 SP3D2 이렇게 외울 수 있겠어요? 주변에 4개가 붙었다. 스테린 넘버 4 혼성 오비탈은 SP3 이렇게 나오라고요 그냥. 지금 당장은 안 나올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최소한 내일은 나오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요. 알았죠? 그렇게 하도록 한 번만 더 복습해서 외워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혼성 오비탈에 관한 얘기를 간다고요. 혼성 오비탈에 관한 얘기를 가는 겁니다. 혼성, 하이브리드입니다. 섞어준 겁니다. 섞였다 얘기거든요. 오비탈이 섞였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혼성 오비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부터 한번 가봅니다. 잘 보세요 이제. 자, 6번 탄소는 전자비치가 1s2, 2s2, EP2거든요. 1s2, 2s2, EP2인데 얘를 갖다 그림으로 그려내면요. 2s의 전자가 오르락내리락 파원리, 베타원리. 2s의 전자도 오르락내리락 파원리, 베타원리. EP의 전자는 방이 3개가 있고 각 방 쓰세요. 훈태 규칙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헛전자가 몇 개입니까 하면은 헛전자, 홀로 있는 전자 2개잖아요. 이건 쌍쌍이잖아요. 이건 쌍을 이루고 있고 이것도 쌍을 이루고 있고 얘는 헛전자가 2개가 있습니다잖아. 그지? 그러면 공유결합의 개념이 뭐였냐면요. 공유결합은 자 보세요. 수소원자, 헛전자 하나 있니? CL은 헛전자 하나에다가 쌍 3개 있니? 그러면 우리 공유할래? 이게 공유결합 아니었어요? 네 거 놔줄래? 이게 공유결합 아니었을까요? 헛전자가 쌍을 이루는 게 공유결합인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홀로 있는 전자가 쌍을 이루어주는 거라고요. 이걸 공유결합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6번 탄소는 헛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습니다. 2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쌍을 이루어주는 수소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수소 2개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가능한 화합물은
오래간만에 강의하니까 목이 완전 쉬어버리네요. 가능한 화합물은 C에 H가 두 개가 있는 화합물이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개념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호전자가 두 개가 있는 게 탄소니까 거기 호전자의 쌍을 이루어주는 수소가 하나씩 매달려 들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CH2라고 부르는 화합물이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화합물은 없어요. 자연계에서 발견을 못해요. 가장 간단한 화합물이 CH4예요. 그러면 얘 화합물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호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요, 탄소가. 수소가 4개가 매달려 들어오기 위해서는 탄소의 호전자가 4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4개를 과연 어떻게 만들어 줍니까가 혼성오비탈이에요. 무슨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학생들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공부하는 습관을 이렇게 가만히 제가 이제 강의 한 25년쯤 하면서 성인고시학원만 25년입니다. 25년 정도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은 이상한데 고민을 하는 수험생이 많아요. 본질적이지 않은 얘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3000% 갑니다, 공부. 본질적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알았지?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갖다 깨우쳐야지 그거 외에 자기가 생각하는 머리의 관점으로 뻗어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알려드린 대로만 정확하게 이해됐으면 외우고 이해됐으면 외우고 하고 넘어가 주세요. 알았지? 자, 한번 이 혼성오비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 봅니다. 6번 탄소는 호전자가 2개다. 그러면 호전자가 쌍을 이루는 게 공결합이라 했다. 그러면 호전자가 2개니까 CH2라고 부르는 화합물이 존재해야만 할 것이다. 근데 이런 화합물은 존재할 수도 없더라고 그랬다. 가장 간단한 탄소 화합물은 CH4라고 그랬다. 그러면 이 탄소는 호전자가 4개를 가졌어야 정상적이란 얘기 아니냐. 근데 2개짜리 호전자가 어떻게 4개짜리가 되느냐. 그 이론적인 배경이 바로 혼성오비탈이다 이거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판단해 봅니다. PPT가 있으나 여기다가 바로 쓸게요. 6번 탄소는 1s2, 2s2, EP2입니다. 자, 그림을 그리면 ES보다 EP가 에너지가 높은 거 맞죠? 이거 ES에 있는 겁니다. 여긴 EP입니다. EP는 3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자를 갖다 채워주면 ES의 전자 2개, EP의 전자 2개입니다. 각각 2개씩 차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입니다. 바닥 상태라는 것은 가장 안정한 상태. 가장 안정한 상태 전자 배치는 1s2, 2s2, EP2. ES의 전자 2개, 오르락내리락 파울리 베타 원리, EP에 있는 전자 각방서 훈트의 규칙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혼성오비탈은 지금 호전자 몇 개 있어요? 2개잖아요. 호전자 2개니까 호전자가 만들어져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교수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전자가 들뜨더랍니다. ES에 있는 전자가 EP로 들뜨더래요. 여기서 맨날 나오는 질문이 왜 들떠요야? 들떠요 그냥. 왜 들떠요? 그러지 말라고요. 들뜬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냈냐고요. 교수한테 가서 물어보시라고요.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00년 전 이론이니까. 그러니까 왜 들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그런 데서 관점을 뻗읍디다. 그래서 본질적인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들뜬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 남고 하나씩 되죠. 이거는 전자가 들뜬 상태가 된 겁니다. 왜 들떠요가 아니라 들떠요입니다. 그래서 ES에 있는 전자가 EP로 들떴다 그랬어요. 그걸 알아낸 겁니다. 그 다음에 혼성이에요. 혼성. 혼성은 섞이는 겁니다. 섞이는 거예요. 자, S오비탈, P 오비탈 몇 개?
S 오비탈 하나고 P 오비탈은 몇 개입니까? 3개죠. 얘들이 섞인다. S 하나와 P 3개가 섞이는 겁니다. S 하나와 P 3개가 섞인다 그랬어요. S 하나와 P 3개가 섞인다. 자, 자연의 법칙입니다. 낮은 거와 높은 것이 섞이면 항상 중간쯤 되죠. 뜨거운 물, 찬물 섞으면 미지근한 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 아닙니까? 말하자면 낮은 에너지 준위와 높은 에너지 준위가 섞이면 그 중간쯤에 에너지가 될 거라고요. 그 중간쯤에서 별도의 오비탈 4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에너지 준위는 중간쯤에서 별도의 얘 하나와 얘 3개가 섞였다 이거예요. 섞여서 4개가 만들어졌다. 이 얘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느낌상 섞여라. 그리고 4개 됐네. 됐어.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알았지? 여기서 이제 왜 섞여요? 뭐 왜 들떠요? 안 들뜨면 안 돼요. 안 들뜨면 혼성 오비탈을 설명을 왜 합니까? 왜냐면 이 부분을 문과 쪽 분들이 못 받아들여요. 못 넘어가. 일장에서 못 넘어가더라니까요. 유기화학은 미트, 디트, 피트생한테는 유기화학이 나가야 될 게 책 한 권인데 1장에서 못 넘어가고선 거기서 다시 왔다가 1장 갔다 다시 왔다 1장 갔다 다시 왔다 1장 갔다 그러고선 결국은 진도를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건 좀 받아들이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왜 들떠요가 아니라 들떠요. 왜 섞여요가 아니라 섞여요. 섞였을 때는 낮은 것보단 높을 것이고 높은 것보단 낮은 데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S 하나와 P 3개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오비탈을 이 각각을 S 하나와 P 3개가 섞였으니까 sp3예요. S 하나 P 3개니까 sp3예요. 이런 거라고요. 자, 암기한 대로 가는 겁니다. 자, 스트레 넘버 2 분자 모양은 직선형 혼성 오비탈 sp. 스트레 넘버 3 분자 모양은 평면삼각형형 분자 혼성 오비탈은 sp2. 스트레 넘버 4 분자 모양은 정사면체형 혼성 오비탈 sp3. sp3의 분자 모양은 정사면체형이라고요. 정사면체형이라고요. 정사면체. 그럼 가운데 탄소가 sp3 혼성 오비탈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이때 정사면체의 꼭지점을 향해 가는 방향으로다가 오비탈을 만들어 놨다 이거라고요. 오케이? 각각이 뭐라고요? 얘 이름이 뭐라고요? s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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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3에 각각 호전자가 하나씩 존재하는 상황이라고요. 호전자가 지금 몇 개가 됐습니까, 이제? 4개가 됐잖아요. 4개가 됐기 때문에 이 호전자가 쌍을 이룰 수 있잖아요. 쌍을 이루어 주니까 수소가 옆에 있다가 형, 제가 쌍 이루어 드릴게. 형! 이렇게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쌍을 이루어서 CH4라고 부르는 분자가 존재합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H4 스트레 넘버 CH4의 C의 스트레 넘버 저기요 CH4의 C의 스트레 넘버 4 스트레 넘버 4 분자 모양은 정사면체 혼성 오비탈 sp3. 이제 상식의 범주로 튀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몇 개 붙었다? 4개 붙었다. 혼성 오비탈 sp3. 주변에 3개 붙었다. 혼성 오비탈 sp2. 주변에 2개 붙었다. 혼성 오비탈 sp.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겠어요? 이거라고요, 그냥. 선생님, 왜 들떠요? 왜 섞여요가 아니라고요. 들뜬다고 과학자가 알아냈고 섞인다고 과학자가 알아냈다고요. 우리는 그 과학에 참여를 해본 적이 없다고요. 그냥 그 아저씨가 알아낸 역사적인 과학적 진실을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섞여서 만들어진 모양은 오비탈은 이름은 sp3이고 sp3의 분자 모양은 정사면체고 정사면체가 딱 될 때 호전자가 4개가 생겼으니까 수소가 매달려 들어와서 쌍을 이루어주는 공유결합을 형성시켜서 CH4라고 부르는 분자가 존재한다고요. 끝! 됐죠?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잠깐 또 이런 얘기 잠깐 해볼게요. 자,
거기 앞에 서브노트에 시그마 결합하고 파이 결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결합 중에 시그마 결합하고 파이 결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그마 결합은 간단하게 S오비탈의 모양은 원형이죠. 또 다른 S오비탈의 모양은 원형. 원형 두 개가 구 두 개입니다. 구 두 개가 겹친 단면을 이쪽에 쳐다보면 무슨 모양일까요? 구 두 개가 겹쳤는데 이 단면을 이렇게 쳐다보면 무슨 모양일까요가 그게 입체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건 놀라운 피이풀입니다. 당연히 구형이지 뭐예요. 구가 두 개가 붙었는데 구를 갖다 이렇게 쳐다보면 구형이지 뭐야. 그죠? 또 S오비탈의 모양은 원형, P오비탈의 모양은 R형인데 R형이 녹았고 이쪽 단면을 이쪽에 쳐다보면 또 무슨 모양일까요? 당연히 구형이겠죠. R형이 원형일 것입니다. P오비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 개가 겹쳤을 때 이 겹친 단면을 이쪽에 쳐다보면 당연히 또 원형이겠죠. 그죠? 겹친 단면의 모양이 원형인 것을 시그마 결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겹친 단면의 모양이 원형인 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시그마 결합이다 이렇게 불러요. 파이 결합은 뭐냐면요. P오비탈이 두 개가 이렇게 서서 겹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겹치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오버래핑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겹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겹친 단면을 이쪽에서 쳐다보면 무슨 모양일까요? 그냥 R형이겠죠. 그죠? 그래서 겹친 단면의 모양이 R형인 것을 파이 결합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됐나요? 겹친 단면의 모양이 원형인 것을 저기요. 겹친 단면의 모양이 원형인 것을 시그마, 겹친 단면의 모양이 R형인 것을 파이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단일 결합은 몽창 시그마입니다. 모든 단일 결합은 다 시그마예요. 이중 결합이 있습니다. 탄소는. 한 개는 시그마고 한 개는 파이예요. 이중 결합은 한 개가 시그마, 한 개가 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삼중 결합이 있는데요. 한 개가 시그마고 나머지 두 개가 파입니다. 한 개가 시그마, 두 개가 파이. 일단 암기가 되겠습니까? 요걸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외우자고요. 자, 외웁니다. 겹친 단면의 모양이 원형인 것을 시그마 결합. 겹친 단면의 모양이 R형인 것을 파이 결합. 자, 손가락으로 표현해 볼까요? 자, 무슨 결합일까요? 시그마 결합. 요 단면은 이렇게 보면 원형이겠죠. 그죠? 자, 무슨 결합일까요? 파이 결합인 겁니다. 겹친 단면의 모양이 요 단면을 요쪽에서 쳐다보면 R형일 거라고요. 오케이. 겹친 단면의 모양이 원형인 것을 시그마, 겹친 단면의 모양이 R형인 것을 파이. 단일 결합은 몽창 다 시그마. 이중 결합은 한 개가 시그마, 한 개가 파이. 삼중 결합은 한 개가 시그마, 두 개가 파이. 됐어요? 자, 가봅시다. 무슨 결합? 요 결합은 sp3하고 1s죠. sp3와 sp3 혼성오비탈과 수소의 1s죠. 수소 1s 하냐? 1s에 무슨 결합? 시그마 결합이 4개 있어요가 되겠네. 그죠? sp3와 수소의 1s에 시그마 결합이 4개가 존재하는 것이 메탄 분자의 분자 모양이군요. CH4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알아들을 수 있겠는지요? 이걸 할 때 막 굉장히 막 구조 그림을 갖다 자기가 기하학적으로 막 그리려고 하는 수험생도 있어요. 아휴, 아무 쓸데없는 데서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합니까? 혼성오비탈 보는 순간 판단만 할 수 있으면 그만이에요. 그게 시험에 답니다. 말 그대로 외우면 간단합니다. 스테레오 넘버 2 직선형 저기요. 스테레오 넘버 2 직선형 SP. 스테레오 넘버 3 평면삼각형형 SP2. 스테레오 넘버 4 정사면체형 SP3. 스테레오 넘버 5 삼각쌍뿔형 SP3D. 스테레오 넘버 6 정팔면체형 SP3D2 외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자, 이제 해볼 수 있을 거예요. CC 단일 결합입니다. 이탄소 수소 몇 개 있게요? 단일 결합입니다. 이탄소 수소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잖아요. 3개. 3개니까 하나, 둘, 3개가 있을 것이에요. 하나, 둘, 이렇게 3개. 그죠? 이렇게 구조 그림 드는 거 됐죠? 일반식으로 써봅니다. 이건 분자 구조식 그린 거고요. 분자식으로 쓰면 C2H6예요. 그죠?
C2H6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칸 중에 하나입니다. 알케인. 영어식 발음 말고요. 알칸. 토종 발음으로 가자고요. 토종 발음으로. 그런 걸 질문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들었습니까? 네, 좋아요. 자, 갑니다. 자, 학생. 스트링 넘버 말해주세요. 그렇죠. 4개가 주변에 붙었네요. 시력 측정 문제입니다. 혼성비탈 말해주세요. 잘했습니다. 분자 모양 말해주세요. 그렇죠. 훌륭합니다. 끝났잖아요. 구조 그림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왼쪽 탄소 분자 모양이 뭐라고요? 왜 적으니 나 이거? 정사면체라고. 정사면체! 샤! 그려! 그 다음에 샤! 왜 웃어요? 쪽팔리게. 그렇게 웃으면 얼마나 개망신스럽니. 오래간만에 1년 만에 강의하는 나를 생각해 주셔서 좀 웃는 건 자제해 주세요. 민망하잖아. 원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생들 중에 가끔 가다가 보면 이렇게 좀 근엄한 선생을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근엄하고 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한테 좀 더 신뢰성을 갖는 것 같긴 해요. 나처럼 촐싹대는 사람은 별로 신뢰성을 못 갖는 경우도 굉장히 즐거워하는군요. 라고 있기도 한데, 저는 수업 시간만큼은 재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지루해서 못합니다. 자, 구조 그림 그려지십니까? 각각의 호전자 하나씩 있는 거 보이세요? sp3에 각각 호전자가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오른쪽 탄소 가봅니다. 오른쪽 탄소 역시 뭐였죠? 정사면체였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사면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호전자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있는데 원래 하나 있으니까 쌍 이러고 여긴 끝났죠. 그죠? 그리고 여기 호전자 되겠죠. 그럼 호전자 지금 몇 개 남았습니까? 6개 남았죠? 6개 남았으니까 수소가 1s 수소 매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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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s 수소 매달리면 에탄 분자의 분자막을 오비탈적 표현으로 그린 거네요.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낼 수 있으면 된다고요. 이걸 할 수 있으면 목표가 달성되는 거라고요. 자, 한번 가봅니다. 자, 야, 너 웃는 애. 야, 이거 한번 얘기해봐. 시그마 파이. 시그마, 오케이. 잘했어요. 누구와 누구의 시그마입니까? 그렇죠. sp3 시그마입니다. sp3 시그마 결합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거 한번 말해봅니다. 마찬가지로 sp3와 수소의 1s의 시그마 결합입니다. 그게 6개가 존재하네요. 그죠? 이게 에탄 분자의 분자 모양을 오비탈적 표현의 그림으로 그려낸 겁니다. 이해될 수 있으셨죠? 자, 다시 한번 외우고 갑시다. 스테리 넘버 2, 직선형 SP. 스테리 넘버 3, 평면 삼각형형 SP2. 스테리 넘버 4, 정사면체형 SP3. 스테리 넘버 5, 삼각쌍뿔형 SP3D. 스테리 넘버 6, 정팔면체형 SP3D2라고 암기하고 가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이런 화합물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어요. 탄소 이중결합입니다. 캔 토종 발음으로 갑시다. 알킨. 우리는 외국인이 아니죠. 알켄 토종 발음으로 가자고요. 자, 됐어요. 탄소 2개 이중결합자리입니다. 자, 가십니다. 탄소에 주변에 4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탄소에 수소 몇 개 있게요? 2개 있어요. 이건 2개 이렇게 그려냅시다. 역시 수소 2개 있어요. 알켄 중에 하나입니다. 알켄 중에 한 놈이에요. 자, 갑니다. 탄소입니다. 주변에 몇 덩어리가 붙어 있나요? 탄소 주변에 수소 하나, 수소 둘, 탄소 하나.
이중결합도 하나입니다. 스테릭 넘버 얼마입니까? 3인 거 알겠어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은 다 하나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비공유 전자쌍은 스테릭 넘버에 포함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중결합 하나와 단일결합 두 개가 있으니까 얘는 스테릭 넘버 3 맞습니까? 스테릭 넘버 3 분자 모양에 대해 얘기하십니다. 혼성 오비탈 sp2 기본 모양은 자동으로 튀어나옵니까? 이렇게.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자고요. 갑니다. 6번 탄소. 전자 배치는 역시 1s2, 2s2, 2p2.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2s의 전자 2개, 2p의 전자 2개. 바닥 상태. 바닥 상태 전자 배치라 그랬어요. 혼성 오비탈 만들래요. 전자가 일단은 들떠요. 왜 들떠요가 아니라 들떠요. 그래서 ES에 하나, EP에 3개가 만들어졌어요. 이건 들뜬 상태. 들뜬 상태 전자 배치가 됐습니다. 자, 혼성 오비탈을 만드는데 혼성 오비탈의 이름이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sp2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sp2가 되기 위해서는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2개만이 묶여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야만 이름이 sp2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2개만이 묶여서 별도의 오비탈인 sp2가 될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sp2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얘는 혼성화에 참여 안 하잖아요. 혼성화에 참여 안 하는 p 오비탈 하나가 남아 있다고요. 이게 6번 탄소가 혼성 오비탈 sp2를 이룰 때의 특징의 그림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sp3니까 s 하나, p 3개 섞였다. sp2니까 s 하나, p 2개 섞였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s 하나, p 2개가 섞여서 sp2를 몇 개 만들었다? 3개 만들었다. 그리고 p 오비탈이 하나가 있더라. 이 p 오비탈은 혼성화에 참여를 하지 않고 그냥 동떨어져 있는 p 오비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죠.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습니까? 알아들으셨어요? 자, 분자 모양은 뭐라고요, 얘가? 평면삼각형. 그러면 지금부터 분자 모양을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왼쪽 탄소. 분자 모양은? 혼성 오비탈은? sp2. 분자 모양은? 평면삼각형. 평면삼각형. 맞잖아요. 각도 몇 도? 120도. 각각의 호전자 하나씩. 이게 뭐예요? sp2. sp2 맞잖아요. s 하나, p 2개가 섞여서 평면삼각형 만들어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탄소. 역시 마찬가지로 스테릭 넘버 3 sp2 평면삼각형. 그러니까 평면삼각형이겠네요. 여긴 쌍을 이루고 게임 끝. 여기는 호전자. 됐죠? 여기까지 뭐 깔끔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 호전자 몇 개 있어요? 4개 있으니까 쌍을 이루기 전문 수소가 달라붙습니다. 수소가 형. 다 달라붙었어요. 쌍 있으니까 얘는 더 이상 이제 결합할 게 없어요. 자, 처리 안 한 게 있습니다. 뭘 처리했어요?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p 오비탈 처리를 안 했죠. 이 개념을 한번 보시면요. p 오비탈은 x축, y축, z축에서 p 오비탈은요. p 오비탈 px는 x축으로 아령형이고요. px라고 부릅니다. py는 y축으로 아령형이고요. pz는 z축으로 아령형인 거예요. p 오비탈은 서로 간에 90도인 겁니다. 하나는 x, 하나는 y, 하나는 z라고 하면
PX는 X축으로 R형형, PY는 Y축으로 R형형, PZ는 Z축으로 R형형이란 말이에요. 서로 간에 90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 그림이라고요. 이게 이렇게.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이해가 되세요? 서로 간에 이 손가락을 이쪽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이 그림이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니다. 자, 혼성비탈이 얘가 뭐라고요? 얘 이름이? sp2란 말이에요. sp2. sp2니까 자, s비탈의 모양은 원형입니다. 원형인 놈하고 p비탈 몇 개가 섞여야 돼요? 2개가 섞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s비탈하고 p비탈 2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섞여도 하나는 얘가 남죠. 그죠? 이런 식으로 섞여도 하나는 남죠. 이런 식으로 섞여도 하나 남죠. 즉 하나는 나머지 것과 90도 각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평면에서 이 칠판 이렇게 면에서 각각의 sp2가 이렇게 딱 만들어진 상태가 되고 p 오비탈은 얘의 90도로 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가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거. 이걸 칠판에 그릴 방법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해되셨는지요? 그러면 여기에 결합 하나, 여기에 전자 하나 있어서 이 결합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pp 파이 본드 간의 결합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또 보십니다. 자, 시그마 파이. 누구와 누구의 시그마입니까? sp2, sp2 시그마 맞아요? 자, 결합 갑니다. sp2와 수소 1s 시그마 맞습니까? 자, 이 결합이 무슨 결합인가요? 이 결합이 p오비탈 2개가 서서 겹쳤다고 봤습니다. 겹친 단면의 모양을 이쪽에 쳐다보면 R형형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p 파이 본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중 결합은 한 개는 시그마, 한 개는 파이라고 말한 거예요. 오비탈적 표현의 그림까지 자연스럽게 그려낼 수 있으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손가락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이거죠. 이 결합이 뭔가요? sp2, sp2 시그마. 이게 뭔가요? pp파이. 수소 어디 있어요? 손가락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수소는 120도 각도의 수소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수소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게 120도 각도의 수소가 있을 거라고요. 이게 이중결합인 알켄의 구조 그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케이? 알아들었어요? 여기에 할 수 있잖아요. 자, 혼성비탈 탄소, 혼성비탈 뭐? 바로 보는 순간 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인 넘버 3, 혼성비탈 sp2. 분자 모형은 평면삼각형. 구조 그림 그려낼 수 있단 말이에요. p오비탈은 90도로 처리하면 그만인 겁니다. 오케이? 하나 더 해볼까요? 삼중결합입니다. 삼중결합. 알킨. 알카인 아니죠. 알킨이라고 부르죠. 수소 몇 개 붙어 있습니까? 하나 있을 겁니다. 스테릭 넘버 얼마입니까? 2덩어리 붙어 있어요. 탄소에 탄소 한 덩어리, 수소 한 덩어리. 2덩어리 붙어 있으니까 스테릭 넘버 2. 모양은 혼성오비탈은 삼중결합일 땐 알키는 혼성오비탈이 sp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역시 가봅니다. 바닥 상태, 띵녀, 들뜬 상태, 섞인 상태는 S 하나와 P 하나만이 섞여야 합니다. 그잖아요. 그래야지만 이름이 SP일 거 아니요. 그러니까 옹만 섞이자. 섞였을 때의 특징은 낮은 것보다 높고 높은 것보다 낮은 상태에서 에너지 준위가 생기는 놈이 두 놈 만들어질 것이요.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p 오비탈 2개는 남아있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름이 뭐게? SP, 요것도 SP, 요건 P, 요건 P.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한 분자 모양이 어떻게 생겨 먹었다고요? 직선형으로 생겨 먹었다 그랬어요. 구조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거 지우고 구조 그림을 그려볼게요. 칠판이 조그마니까 불편하네. 자, 구조 그림 그립니다. 분자 모양 SP입니다. 직선형. 하나씩. 오른쪽 탄소 직선형. 쌍이루고 하나. 그 다음에 쌍이루기 전분 수소가 형. 쌍이루기 전분 수소가 형. 일단 시그마 결합 게임 끝. 시그마 결합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본드, PP 파이본드 갑니다. 혼성화에 참여되는 피오비탈 몇 개 있습니까? 탄소가 SP를 이룰 때는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피오비탈은 2개 보이잖아요. 그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똑같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묶이면 2개가 보일 거고, 이렇게 묶여도 2개가 있는 거고, 이렇게 묶여도 2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구조를 그리면 PP 파이본드가 하나가 만들어지겠군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얘와 얘의 또 90도. 서로 간의 90도를 갖는 각도에서 이렇게 구조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PP 파이본드가 또 될 거예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결합을 말해 보십시오. SP, SP, 시그마 맞습니까? 이 결합을 말해 보세요. SP, S, 시그마 맞아요? 이 결합을 말해 봅니다. PP 파이 맞습니까? 이 결합을 말해 봅니다. 삼중 결합은 시그마 하나, 파이 둘. 아셨죠? 삼중 결합은 시그마 결합 하나와 파이 결합 2개가 존재합니다. 라고서 분자 모양 구조를 자연스럽게 그려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는지요? 결론적으로, 자, 만약에, 선생님, 제가 뭔가 좀 알 듯 모를 듯 헷갈려요.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 정도, 스텝 넘버 2. 알 듯 모를 듯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리해서 끝내야 돼요. 알았지? 이거 갖고 파고 들어가면은 특허법 해야 돼요. 그 수야에. 특허법 민법 해야 돼요. 알았지? 여러분들은 특허법 민법은 90점 넘어야 돼요. 맞죠? 90점 넘어야 되고 자연과학개론은 70점만 받으면 성공한 거예요. 근데 자연과학개론에서는 고득점 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고득점 치기가 쉬운 건 오히려 법 과목인 겁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선생님 알 듯 모를 듯 헷갈려요.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거 구조 그림 다 그려나가는 방법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 안 해도 괜찮고요. 자, 정리 이렇게만 합시다. 스텝 넘버 2. 직선형 SP. 스텝 넘버 3. 평면 삼각형형 SP2. 스텝 넘버 4. 정사면체형 SP3. 스텝 넘버 5. 삼각쌍뿔형 SP3D. 스텝 넘버 6. 정팔면체형 SP3D2. 이것만 외워서 끝내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임의로 분자 모양을 주고 혼성오비타라고 물으면 시력 측정 문제 된다는 얘기예요. 임의로 분자 모양 박 줬어요. 포르말데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만은 이름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탄소의 혼성오비탈은요? 라고 물으면요. 탄소 주변에 몇 덩어리가 붙었는지 세세요. 수소 하나, 수소에 늘 산소 하나. 이중결합은 하나로 취급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스트링 넘버 얼마예요? 혼성오비탈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이게 가능하면 그냥 그걸로 끝내라고요. 만약에 앞에 부분이 헷갈려가지고선 이거 해나가는 과정까지 다 알면 나쁠 건 없는데 이해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조금 뭔가
의문감이 들거나 내지는 조금 헷갈려서 에이 그냥 차라리 결론만 알자 하면 결론만 알아두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혼성업 이탈은 HCn입니다. 가운데 탄소의 혼성업 이탈은요? 그렇죠. 두 덩어리 sp. 수소 하나, 질소 하나, 두 덩어리 sp.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은 안 따진다며. 오케이? 할 수 있습니까? 혼성업 이탈은요? 스트린 넘버 4. 혼성업 이탈은요? 왜? 걔 노잇 잘했어. 왜요? 이게 가능하면 이걸로 끝내란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따져가는 원리는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리긴 했으나 이거를 할 줄 알면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라서 이것만 하면 그만이지 따져나가는 원리까지 정확하게 다 알아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집착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맞추는데 틀릴 개연성을 갖지 마시고 이걸 할 줄 알면 이걸로 끝내란 말이죠. 혼성업 이탈 문제는 각각의 원자의 혼성업 이탈 중 다른 것은 하고 나옵니다. 이럴 때 뭐만 따지면 돼요? 주변에 몇 개 붙었나요? 이거 따지면 그만이거든요. 그거 따질 수 있으면 게임 끝나는 문제인데 거기서 괜히 막 집착하고 막 그럴 필요는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혼성업 이탈은 전자쌍을 안 찍어주면 전자쌍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전자쌍이 당연히 있어야지만 옥테트롤 되죠. 옥테트롤 되기 위해서는 전자쌍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자쌍을 안 찍어줬다 그래서 전자쌍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죠. 전자쌍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으니까 스트레인 넘버 4 혼성업 이탈은 끝. 할 수 있습니까? 혼성업 이탈 문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보는 순간 바로 튀어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보는 순간 바로 팍 튀어나와가지고 자 탁탁탁 한 다음에 여긴 수소가 당연히 하나가 있겠죠. 왜냐면 결합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붙으니까 수소 하나 있겠죠. 근데 다 수소 하나씩 있는 겁니다. 벤젠이라고 부르는 놈이에요. 자, 각각의 탄소의 모든 탄소 다 똑같습니다. 자, 주변에 몇 덩어리 붙어 있습니까? 몇 개 붙어 있어요? 세 덩어리 스트레인 넘버 3 혼성업 이탈은 SP 할 수 있으면 앞에 거 다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괜히 원리를 파헤치다가 시험에 진짜 나오는 본질적인 내용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원리를 파헤치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결론만 정확하게 딱 잡자고요. 그러면 혼성업 이탈 문제는 시력 측정용 문제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이 그냥 막 원리가 어쩌고 뭐 이런 거 따지다가 본질적인 내용을 놓치는 수험생들이 너무 많음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RN이라고 부르는 물질이거든요. 서브노트 13페이지에 하단부에 있는 RN이라고 부르는 화합물입니다. 자, 혼성업 이탈 따질 수 있을 것이에요. 아우, 이제 뭐 너무 쉽지 않습니까? 혼성업 이탈. 자, 몇 덩어리 주변에 붙어 있어요? 왼쪽 탄소 몇 덩어리 붙어 있습니까? 수소 하나, 수소 둘, 탄소 하나. 스트레인 넘버 3. 혼성업 이탈 sp2잖아요. 가운데 탄소입니다. 자, 주변에 몇 덩어리 붙어 있나요? 두 덩어리입니다. 두 덩어리니까 혼성업 이탈 SP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탄소 됐죠. 분자 모양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58의 기출이에요. 58에 49의 기출 땄었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자, 왼쪽 탄소
혼성오비탈 sp, 온성오비탈 sp2, sp2의 분자 모양은 평면삼각형. 평면삼각형. 각각 호전자. 됐죠? 오른쪽 탄소 혼성오비탈은 sp. sp의 분자 모양은 직선형. 직선형. 됐죠? 완전 끝에 있는 탄소 혼성오비탈은 sp2 평면삼각형. 그러니까 평면삼각형. 됐습니까? 자, 수소 봅니다. 수소 에이 쌍을 이룰래. 에이 쌍을 이룰래. 에이 나도 쌍을 이루고 쌍을 이루자. 됐나요? 자, 이제 시그마 결합은 다 처리됐나요? 시그마 결합은 다 처리됐나요? 자, 이제 보시죠.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 탄소가 sp2일 때는, sp2 맞아요. 탄소가 sp2일 때는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피어비탈의 개수는 하나 보이십니까? 하나가 90도 각도에 서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혼성화에 참여하는 피어비탈입니다. 하나가 90도 각도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손가락으로 표현하면 이게 시그마 결합이고 이 파이 결합 딱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요 탄소는 혼성오비탈이 sp네요.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피어비탈의 개수는 2개니까 얘랑 파이 본드를 하나를 이루어줘야죠. 그래야만 한 개가 시그마, 한 개가 파이가 되겠죠. 이중결합은 한 개가 시그마, 한 개가 파이라면서. 그러니까 pp 파이 본드가 하나가 형성됐습니다. 그 다음엔 또 하나가 있네요.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피어비탈은 몇 개라 그랬어요? 2개라 그랬습니다. 2개. 2개는 90도 각도로 서 있다 그랬죠? 90도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90도 각도에 서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자, 이 탄소도 역시 혼성오비탈 sp2라 했습니다. sp2니까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피어비탈의 개수는 역시 또 하나가 존재하고 하나는 빨강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이렇게 되어야 pp5 본드가 될 거 아니에요. 알아들었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분자 모양을 얼핏 보면은 이게 다 평면에 있는 것 같은데 얼핏 보면 그렇죠? 피어비탈 볼까요? 피어비탈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한번 손가락으로 표시해 볼까요? 이거 시그마 결합, 이거 파이 결합. 이거 시그마 결합, 이거 파이 결합. 끝에 있는 얘는 피어비탈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다 평면이죠.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평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이 그림을 엄밀하게 그려내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 겁니다. CCC하고 여기는 이렇게 평면이라고 그림을 그리면 이쪽에 있는 수소는 90도 각도에 라고 그림을 그려야 정상인 거예요. 이건 튀어나와 있는 그림이고 이건 칠판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야 이렇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조가 평면은 아니다. 이게 기출문제였었습니다. 58회. Rn 컴파운드의 모든 구조는 평면이다. 땡. 그게 틀린 지문이라고요. 뭘 판단하라는 얘기냐? 아, 혼성오비탈 판단하여서 분자 모양을 오비탈적 그림을 그려낼 능력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거기 서브노트에는 여러분들한테는 설명하기 힘든 엑시스 오브 카이랄리티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은 그거는 저 유기화학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해도 되고요. 평면이 아니다 이 정도의 개념 정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손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이렇게 피오비탈이 이렇게 이게 피오비탈이고 이게 시그마 결합이면
이게 p 오비탈, 이게 시그마 결합이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모두 다 평면입니다. 수소들이. 근데 하나는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는 이렇게 돼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위아래로 돼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수소가 다 평면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개념이란 말이죠. 58회 때 기출에 떴었고 49회 때 기출에서 혼성 오비탈 뭔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가운데 탄소의 혼성 오비탈은요. 저기요 착한 어린이 가운데 탄소의 혼성 오비탈은 SP입니다. 라고 판단하는 거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지는 원리까지 깔끔하게 깨우치지 못하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두 덩어리 붙었니? SP. 세 덩어리 붙었니? SP2. 네 덩어리 붙었니? SP3. 다섯 덩어리 붙었니? SP3D. 여섯 덩어리 붙었니? SP3D2. 이거를 무슨 개념인지만 이해해서 할 수 있어내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거면 되는 거지 여기서 막 집착하고 신경 쓰고 이건 뭐니 저건 뭐니 이렇게 돼서 왜 들뜨니 왜 가라앉니 뭐 왜 섞이니 뭐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시험 공부가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저는 다른 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습니까? 1단원이에요. 1단원은 이 정도만 하고 하나만 더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 밑에 큐뮬렛이란 거 있죠? RN이 떴기 때문에 큐뮬렛이 뜰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응? 자, 그 밑에 큐뮬렛 CCCC 예를 들면 여기가 CL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CL이. 이런 화합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혼성 오비탈 따지는 건 이제 장님 문제입니다. 혼성 오비탈 S, P, S, S, S. 이건 바로 가능하겠죠? 구조 그림 그리는 거 해봅니다. 평면삼각형입니다. 오른쪽 직선형입니다. 쌍호전자. 또 직선형입니다. 쌍호전자. 또 평면삼각형입니다. 됐죠? 그 다음엔 수소가 음미, 수소가 쌍을 이루어서 매달려 줍니다. 뭐 CL이라고 하죠. 뭐 CL이든 수든 상관없으니까요. 자, 이제 또 갑니다.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피오비탈 몇 개? 하나입니다.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피오비탈 몇 개? 두 개 중에 하나는 얘랑 PP5분들을 형성시킬 겁니다. 이게 시그마 결합, 하나는 파이 결합 이 개념이에요.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피오비탈 몇 개? 두 개 중에 하나는 얘랑 또 90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또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피오비탈 몇 개? 두 개 중에 하나는 또 빨강색의 PP5분들일 겁니다. 또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피오비탈 몇 개? 얘와 얘의 또 90도니까 원래의 파란색입니다. 그 다음에 혼성화에 참여하는 피오비탈 몇 개? 하면은 여기서 PP5분드가 또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큐뮬렛이라고 부르는 분자는 얘는 어떤 구조냐? 얘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끝에 것만 얘기하면요. 얘 역시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R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모든 분자는 같은 평면에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서브노트에 써 있는 그 구조 그림에서 그 오비탈적 표현의 그림을 좀 옆에다가 그려놓을 수 있겠어요? 옆에다가 오비탈적 표현의 그림을 이런 걸 좀 이거 없잖아요. 서브노트에 이런 그림. 아까 말할 걸 그랬나? 지금 적으려니까 미치겠죠? 그러니까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혼성 오비탈이 뭐다라는 정도만 바로바로 판단될 수 있으면 오늘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합니다. 혼성 오비탈이 뭔지만 딱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걸 갖다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런 오비탈적 분자 모양의 그림을 꼭 다 완벽하게 그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은데 혼성 오비탈을 판단 못하면 진짜 안 됩니다. 그거는. 아셨죠? 그러니까 그거는 꼭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이 뭐 오비탈적으로 분자 모양을 어떻게 그린다 뭐 이런 걸 그 시간에 특허법 민법 하세요. 알았죠?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은 한 5, 6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내년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합격해야 됩니다. 1차는 진짜 선생님도 예전에 한번 봤는데 1차는 솔직히 시험이 아닌 것 같아요. 1차는 시험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 주위에서 예전에 1차만 7번 하는 애를 봤어요. 1차만 7수 앞뒤다. 그래서 내가 와 진짜 신기하게. 근데 그놈의 특징이 뭐냐. 아무 쓸데없는 걸 고민한다는 겁니다. 만고강산에 쓸데없는 걸 고민하고. 그러니까 민법에서요 어느 정도까지 민법을 잘하냐 하면은 판례를 최신 판례를 다달달로 외웁니다. 그래서 민법은 시험 봤다면 95점이 기본입니다. 그냥. 근데 자연과학계는 꽈락 먹고 떨어져요. 꼭. 근데 자연과학계는 꽈락을 먹는데 굉장히 신기한 점이 화학을 내가 예전에 그놈을 좀 가르쳐 준 적이 있거든요. 같은 스터디 멤버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화학을 좀 가르쳐 준 적이 있었는데 화학을 가르쳐 주니까 완전 진짜 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얘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딱 보는 순간 호성비탈 뭐니 그럼 못 따집니다. 그리고 이게 왜 들떠느냐, 왜 뭐 섞이느냐, 이런 그림은 어떻게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느냐, 뭐 이런 걸 계속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 기간이 길어지기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변리사 되시면 하등 쓸모없는 지식 아닙니까? 변리사 되시는 그 순간에 특허법 몇 개 더 써먹어요. 만고에 쓸데없이 오로지 시험을 패스하기 위한 용도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로지 시험 공부만이라는 생각은 꼭 가지십시오. 즉 쓸데없는 고민은 금지입니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늘의 목표는 양자수부터 시작해갖고 쭉 지금까지 왔습니다. 혼성오비탈에서 화합물을 보는 순간 구조 그림만 그려주면은 혼성오비탈 뭐다라는 걸 판단 내릴 수 있으면 오늘 다 된 겁니다. 그거면 오늘 충분한 거예요.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나머지 이런 것 일일이 구조 그림 다 못 그려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보는 순간에 혼성오비탈 뭐다라는 정도는 바로바로 판단 내리면 좋겠고요. 집에 가셔서 한 시간 안짝으로만 복습 좀 해주십시오. 너무 복잡한 거 하지 마시고요. 내일 계속 2단원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